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5번째. 오늘은 육친편 중에 재성의 두 번째 시간. 재성의 성향과 직업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재성의 성향, 기질을 알기 위해서 편재와 정재의 성향과 기질을 나눠봤습니다. 두 기질이 정반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먼저 편재의 성향, 기질을 알아보면은 편재란 거는 아무래도 유동성 큰 재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큰 재물을 노리는 투기성이 다분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머리, 머리 예전에 크게 돌리니까 큰 사업가, 쉽게 해서 배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편재의 기질이 강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돈 베팅할 때도 보면은 남들이 생각한 것보다 공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베팅하는 그런 기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턱머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환가이기 때문에 교제에 재능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사귀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얘기죠.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이성교류도 많고 풍류심도 있다는 얘기예요. 풍류심이라는 것은 음주가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편재 기질이나 성향은 아무래도 유동성,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성, 또 투기성 재물을 가지고 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재라 하더라도 이 편재의 기운이 약하면은 정재의 기질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정재의 성향 기질입니다. 편재는 아무래도 일확천금, 그 다음에 모험,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기질이 있는가 보면 정재는 반대 기질이라는 얘기죠. 따박따박 저축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안정된 자금을 얘기를 하는 게 정재입니다. 그래서 편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순수형 타입이에요, 기질이. 그리고 다소 고지식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도의 길을 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융통성이 낮고 좀 인생한 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정당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정도를 걷는 재물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정당하게 하다 보니까 배짱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업이나 사업 투기성이 그래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재도 너무 왕하고 강하면 편재의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재만 있다고 해서 정재 기질로 보면 안 되고 정재도 너무 강하면은 편재의 기질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재성이 너무 왕할 때는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첫 번째로 재물 욕심이 많아 일확천금을 노리니 위험성이 있다. 묘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재성이 사주에 너무 많다 보면 재물 욕심이 많더라고요. 재물 욕심이. 그래서 재물 욕심이 많다 보면은 따박따박 이렇게 저축해 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한탕주의, 욕심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그만한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한다. 이 재물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짓말도 곧 잘한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면 자칫하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가 많은 형국이 있다는 얘기죠. 재성은 여자로도 뜻하죠.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폐가망신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 왜? 재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재물에만 눈이 팔리다 보니까 다른 사이드에 있는 위험 요소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감안 안 하고 그냥 재물을 하나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재성이 너무 왕하면은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재성이 많다 보면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많다 보면 일간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요런 재물이라든가 여자는 사주가 강해야 이거를 내가 꼭 쥐고 놓치지 않는데, 사주가 약해지게 되면, 재성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약해지게 되면은 역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재물하고 여자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요런 흉이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재성의 직업성 중에서 편재의 직업성을 알아보자고요. 편재는 큰 재물, 투기성 재물, 유동성 재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물을 만지려면은 직장 생활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이나 상업을 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도 투자성이 강한 사업이나 상업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흐르기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역, 유통업에 이런 유동성 있는 재물을 만지는 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주식 매니저들 있죠. 남의 자금 이렇게 끌어다가 자신의 주식, 그 다음에 펀드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업도 괜찮다는 얘기죠. 또 정제의 직업성은, 정제는 편제와 다르게 정당한 월급, 정당한 급여, 정당한 재물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급여 생활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업보다는. 그래서 금융계통에 또 보험계통에 이 정제의 성분을 가진 분들이 꼼꼼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잘 맞다는 얘기죠. 또 만약 이런 정제 성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성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업이 좋다는 얘기예요. 금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실히 할 수 있으면 도소매업 같은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기타 여러 가지 업이 있지만은 좀 안정적이고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은 업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직업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재성의 기운, 성향이라든가 직업성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병원년, 임진월, 무술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광활한 대지.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오하는 작은 촛불이죠. 그 다음에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럼 이 임수도 마찬가지 큰 물이 되겠죠. 호수같이 큰 물. 진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축축한 흙이죠. 술토 역시 광활한 큰 흙, 그 다음에 불을 뿜은 흙이죠. 자수, 작은 물. 요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큰 물, 작은 물이 형성된 물도 많고 그 다음에 광활한 대지, 흙도 많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이 뭔가요? 나무, 그 다음에 쇠가 나와 있는 게 없죠. 물론 지장간, 진토 안에 을목 조그마한 나무가 암장되어 있고 술토 안에 조그마한 쇠,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수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임수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술토는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 내가 생해준 오행,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요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정편재가 혼잡되어 있고 비견이 상당히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극해준 오행이니까 관이 되겠죠. 관성. 쇠는 지장간에 있는 쇠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흙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늦은 봄이죠. 늦은 봄. 봄은 나무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다 보니까 흙의 계절, 나하고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자,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 술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연주에 큰 불 병화가 힘을 보태고 있고 연지의 오화 작은 불도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입니다. 나머지 남의 편은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월간의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남의 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 편이 더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내 편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주가 상당히 강사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약간 약해진 사주예요. 아니 내 편이 많은데 왜 약간 약해진 사주냐고 되묻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결정타는 인병충이에요. 인병충 무슨 얘기냐? 이 불이 건재해야 이 큰 물 작은 물 이 물을 가두려는 이 흙들이 이 물이 스며들더라도 이 불이 햇빛이 있으면은 그 말려주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이 물을 가둘 수가 있는데 이 불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불이라는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활활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화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가 있나요? 사주에 진중에 을목이 있죠. 을목이 있는데 이 작은 나무로는 이 큰 물과 통과를 못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림없죠. 그리고 진술충으로도 을목 나무가 깨졌고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바로 이 큰 물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끄는 걸로 바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병충으로 이 불이 한 방에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물이 파편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이 촛불 작은 불은 한 방에 이것도 마저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이 조그만 불은 진토에 축축한 흙 정도만 돼도 열기를 뺏겨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인병충으로 해서 병화, 오화가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호수같이 큰 물 두 개와 작은 물 합쳐져서 물이 상당히 왕한데 이 흙들이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이죠. 그래서 이 흙을 가두려고 보면은 이 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흙들이 절벅절벅해져요. 그러면 이 불이 있었으면 햇빛으로 말려졌으면 단단해가지고 이 물을 막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절벅절벅한 흙이다. 이 물한테 흙이 밀려버린 경우가 됐어요. 결국은 이 불이 사라져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물한테 밀려서 약한 사주가 됐네요. 병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용신은 술토, 이 큰 흙으로 이 물을 한번 막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운에서는 나무를 받아야 좋습니다. 나무를 받아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이런 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막아주면서 불이 살아나면서 불이 살아나면서 흙도 단단해지니까 자연히 억불로나 통관이로나 이 나무가 운에서 오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이 사주가 약간 약해졌지만은 기질적으로는 강한 사주예요. 왜? 임진 쾌관격이죠. 월지에 있으니까 쾌관격에 그 다음에 무술 쾌관까지 본인이 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쾌강살이 더블로 있다 보니까 기질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양기운 보이시죠? 자수 오화 빼고는 다 양기운이다 보니까 이 양기질로도 기질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지만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가 됐다 보니까 이 재가 부담이 되기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주에 편재가 이렇게 정지하고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흙이 밀렸다고는 그러지만은 흙도 그래도 기운이 상당하고 물도 기질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흙이 밀리더라도 물한테 안 질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물하고 흙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하고 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재가 여자 재물이 되겠죠. 재하고 재물하고 여자하고 전쟁이 되는 사주, 시끄러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쇠라도 있었으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재물하고 싸우지 않고 연결이 됐을 텐데 쇠는 술토 안에 신금 정도로 갖고는 통관이 안 되고
그리고 나무라도 좀 있었으면 인병충이 안 되고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이런 통관이 됐을 텐데, 나무하고 쇠가 빠지다 보니까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물하고 흙하고 전쟁, 물하고 불하고 전쟁, 시끄러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사주고, 이 물이 재가 병이 되다 보니까 재물 조심, 여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편재의 성향 때문에인지 몰라도 상당히 재물 욕심을 부리다가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대운에는 조금 재물을 벌었지만, 이 신대운에 와가지고 신자진 수국 이루면서 뚝방이 터지면서 재물을 많이 잃었고, 그 뒤에도 이렇게 한 방을 노리면서 사업을 하다가 상당히 공고하게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편재 혼잡이 돼 있죠. 그러면 이성 배우자 운이 상당히 약해서 여자 조심을 해야 될 사주인데, 이분이 또 여자를 또 상당히 밝히시다가 힘들어진, 여자에게 돈도 많이 뺏긴 그런 사주가 됐네요. 간여지동 보이시죠? 간여지동에 물이 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재물을 많이 잃었던, 재가 병이 됐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경술년 모자월 을축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리고 연간의 경금은 큰 쇠, 무쇠, 술토, 광활한 흙, 큰 흙이 되겠네요. 무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자수, 작은 물. 그럼 이 자수도 작은 물이죠. 축토, 축축한 작은 흙, 병화, 큰 불. 요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은 그렇게 빠진 게 없이 보이죠. 그리고 큰 흙, 작은 흙이 좀 많게 보입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경금은 날의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술토, 내가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무토 역시 내가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자수,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럼 이 자수도 편인이 되겠죠? 편인. 그 다음에 축토, 내가 극간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재. 병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재성, 정편재가 혼잡돼서 재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행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자월이면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나를 생겨주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을목의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나무는 어디가 있죠? 나무는 아무리 살펴봐도 없죠? 없고,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자수, 월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축토 안에 개수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큰 불, 병화, 축토, 흙,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경금, 큰 쇠, 남의 편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물은 보자고요. 이 물은 큰 불이 부럭 나무에 생조가 없어서 약하지만 그래도 불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물을 좀 말려가는, 그리고 이 축토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자축 합토를 하네요. 그래서 이 물은 거의 약해졌고, 그러면 유일하게 이 자수가 하나가 나한테 힘을 주는데, 이 자수도 큰 흙에 막혀가지고 그렇게 힘이 강하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는데, 사주에 보면은 축토, 무토, 술토, 정편재가 혼잡되어 있고, 이 술토, 무토, 술토가 정제지만 상당히 큰 흙이죠. 광활한 대지. 그러니 을목한테는 편재 같은 흙입니다. 이런 흙이. 그래서 제가 정제라도 왕하면 편재하고 같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 상당히 사주에 재가 많은 게, 재가 병이 됐네요. 병이.
이 제가 병이 됐는데 그나마 큰 새가 이 흙을 갖다가 흙이 이 쇠를 생하느라고 힘이 좀 빠져서 그나마 이 쇠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자수가 되고 경금 운에서 쇠가 오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간 억부로 좀 맞아 들어가는 형국이 되겠네요. 아무튼 흙이 병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재물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향이 재물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재물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투기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조심이죠. 악처, 너무나 약한 사주에 나한테 위협적인 재가 되다 보니까 악처주의를 해야 되고 여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한방을 노려가지고 도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박으로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여자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상당히 여자를 많이 사귀셨는데 여자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렀고 지금 악처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공처가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도박, 그 다음에 투자성,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걸 주의해야 되고, 이 사주는 직장 생활을 하든가 또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재물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래서 돈을 버냐 해가지고 재물을 노리면서 한방을 노리다가 힘들어지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면은 사주에 화개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흙이 다 화개살이라는 얘기죠. 화개살은 예기, 그리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죠. 식상 발달 역시 예기, 그 다음에 편인용신 역시 예기. 그래서 상당히 요런 기능, 그 다음에 도화성 보이시죠? 자수 그러면 을목, 이것도 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예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주가 이런 감성이 뛰어나고 예기 쪽이 발달돼서 지금은 이분이 그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잘 선택을 했죠. 그래서 따박따박 재물을 이룰 수 있어야 재물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도박이라든가 투기 투자로 가면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볼까요? 신해년 개사월 임술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알아볼까요? 본인이 임수,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은 작은 쇠, 희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계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계수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보이지 않는 건 없죠. 오행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계수도 겁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화는 큰 불로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큰 물, 작은 물이 형성돼서 물기운이 많고 비견겁재가 많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물 임수가 4월에 태어났네요. 4월은 여름이죠. 초여름, 여름은 불의 계절.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자, 물부터 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호수같이 큰 물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작은 물 개수가 힘을 보태고 있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도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는 없죠. 이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고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없고 사환의 경금 술토안의 작은 쇠 신금이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남의 편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사화 큰 불이 남의 편이 있네요. 요렇게 쇠와 작은 쇠와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내 편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됐네요.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이 사화를 먼저 보자고요. 사화가 남의 편인데 이 힘이 어떤가 보자고요. 불은 항상 얘기하지만 나무에 생조가 있어요. 활활 타오른다고 그랬죠. 특히 이렇게 불을 갖다가 공격하는 물이라든가 축축한 흙이 있어서 힘을 빼갈 때 더더욱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이 사주는 사주에 물기운이 큰 물 작은 물 합쳐서 상당히 쏟아져 내리니까 나무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나무가 어디 있나요? 나무 없죠. 이 묘목이 있지만은 너무 멀고 작은 나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습목이 돼버렸고 그래서 나무의 생존을 못 받고 해중에 간목은 있지만 역시 이 많은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해중 간목도 젖어버려서 목생화가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 사화는 꺼져버렸네요. 그러면 남의 편이 하나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 묘목은 어떤가요? 작은 나무인데 이 물들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썩어버렸고 작은 나무다 보니까 부목이 돼버리고 떠내려가고 그래서 힘이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이 불을 뿜은 큰 흙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용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의 편 중에 묘목 사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술토 용신이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아야 가장 좋습니다. 나무가 들어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관, 그 다음에 억부로도 이 불이 살아나니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신강한 사주 됐고 이 사화가 나무가 없어서 군비쟁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 편제죠. 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물들이 이 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술토안의 정화도 서로 차지하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군비쟁제가 심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에 편제가 있다 보니까 약하지만 재물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 대운 있죠. 40대 이 대운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면서 재물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재물을 많이 벌면서 그 도박을 했어요. 카지노 도박을 해가지고 설설이 도박을 해서도 재물을 좀 벌었다는 얘기죠. 저한테 상담 왔을 때 이 재물을 이 도박을 해도 되는 사주입니까? 라고 상담 왔던 사주인데 자, 이 대운에서 나무가 오다 보니까 재물은 그 불이 살아나다 보니까 재물운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 사주가 군비쟁제 사주인데 운기에서 만약에 이 나무가 나가버리면은 순식간에 이 재물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투기, 위험한 투자, 금전거래 이런 쪽으로 하시면은 백전백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돈거래, 도박, 투기를 하면은 재물을 잃은 운기인데 사주인데 운기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취미 정도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끊으셔야 됩니다. 도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 기질로 봐서 강사주에다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도박을 계속 하다가 결국 이 대운에 망가졌던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상당히 안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그 투기, 투자, 금전거래, 도박을 하면은 백전백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안정된 직장생활이라든가 학문으로 가가지고 본인의 전문성으로 가면 좋은데 그거를 가지 못하고 운기 믿고 투기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재물이 되니까 그쪽으로 쭉 가다가 운기가 나가버리니까 재물 굴곡이 있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배우자 여자도 되죠. 여자도 그래서 여자와 인연도 상당히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편재가 있다 하더라도, 편재가 이렇게 큰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운, 나무 기운에 이런 식신생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질은, 사업가 기질은 큰 머리, 통머리가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재물운이 이렇게 군비쟁재도 되고 통관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물운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참 그래요.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면 이 강한 사주에, 직장을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성향인데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면 자기 기질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장사라든가 어떤 일을 하려면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문 전문성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진짜 재물 욕심을 내면은 100점 100패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향들이 운이 딱 안 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도박이나 투기 투자를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하는 얘기가 그 브레이크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절대 투기, 투자, 도박 같은 거는 금물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렇게 편재가 들어있으면 재물 욕심이 많은 사주라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편재 또 정재해서 재성의 성향 그리고 직업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